네, 반갑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시장이 되게 지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 좀 올랐었던 부분에서부터 계속 떨어졌고요. 네, 하락 패턴들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 또 조금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어쨌건 지지선은 지켜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종목들이 크게 변화를 했다거나 그런 모습 별로 없었습니다. 뭐 테마주들도 좀 잠잠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여전히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요.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서 4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또 마지막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올라온 부분 생각하면 또 외국인의 매수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미국장 같은 경우는 9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미국장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장도 약간은 흔들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뒤집어 엎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주말장 시점에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미국장도 이제 상승 포인트가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크게 변동성 없었고요. 개별주들만 각자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지수가 2556포인트, 일단 지지선에서 꼬리를 살짝 달아줬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부터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오전장 진행을 해드릴 때, 그 오전 시황에서 볼 때,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게 2550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5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어제 저녁 시황에서 예상해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때 지지선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려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월이 오늘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8월 달에 낙폭을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많이 구조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9월 초반에 일단 만기일 되기 전에 2600포인트는 한번 넘겨줘야지 만기일을 좀 편안하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말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2600포인트 못 넘은 상태로 9월 중반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치료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분위기를 조금 좋게 타거나 다음 주 하여튼 뭐 주말장까지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 기조만 유지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주 초반부까지 26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매수가 오늘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4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매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코스피 쪽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또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또 뭐 계속 올라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오늘 양봉 나와서 마지막에 회복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2차전지 쪽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14시경부터 해서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쪽은 약간 주춤거리겠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포인트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다 뚝 끊겨버리게 되면 코스피로 다시 또 자금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자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날에는 테마주로 넘어갔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정신없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서 따라다니다가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가면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13시경부터 매도를 많이 쳐대는 모습이었는데 그 물량을 이제 금융투자가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2150억 정도 팔았는데요. 금융투자가 무려 2995억 거의 3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총계는 1500, 1600억 정도 나와
나와 있는데 투신이나 연기금 또는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확장하다가 마지막까지 늘려놨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를 조금 확장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투자 쪽 매도는 1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인 입장에서 4000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물론 1600억 정도 금융투자 매수도 코스닥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긴 한데, 워낙 큰 4400억대 매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기관들이 조금 팔았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가가 상승해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나와서 코스닥 쪽으로 자꾸 자금을 집어넣어준 이유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코스닥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프리딩딩 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리딩딩 한데, 특징적인 거 KB금융, 은행주도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 2%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2만 1,80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하이닉스가 확실히 대장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하락세를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SDI하고 LG화학은 오늘 1%대 상승해주면서 오늘 상승의 포인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조금 올랐죠? 조금 올라서 마무리됐고, 현대차 포인트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그래서 흐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지금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1%대 0. 몇 %대 이런 거라서 그냥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겪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 없죠? 하나오션이 지금 3% 정도 내려간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자기들 맘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 거라서요.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뭔가 주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의 반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오늘 마이너스권 제법 들어갔었는데요. 다 회복하고 다 올라갔습니다. LNF가 지금 마이너스 1.83 이것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다 회복이 됐고요. 오늘 히어로는 포스코 DX입니다. 또 신고가 나왔고요. 16%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아주 신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관련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포스코 DX 혼자 이 2차전지 쪽에서 제일 강세를 보였을 것 같다 생각되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말 많았죠. 삼성이 인수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AI, 로봇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고요. 케어젠도 오늘 10%대 상승,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대충, 근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신성델타테크 오늘 9% 정도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초전도 테마라든지 또는 요즘에 또 안 보이는 거 있죠. 맥신 테마 이런 것들, 또 양자 컴퓨터 테마 이런 것들 지금 테마주들은 뒤로 많이 밀려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올라가려면 또 다른 쪽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초급들이 돌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오후에 밀리면서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재미없는 좀 지루한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등락 현황에서 보시면 코스닥 쪽은 925개가 하락이고요. 한 90개 정도가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하락의 포지션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516개가 하락이고요. 356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400개에서 15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법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률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3기 EV부터 시작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름 엄청 기네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7개 종목입니다. 다른 때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런데 그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 이제 체시스, RS 오토메이션, HNB,
디자인, 뭐 이런 종목들이 해서 20%대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각자 재료예요. 뭔가 집단군 형성해가지고 이쪽에서 올라가자 하는 것들은 거의 안 보이고요. 그냥,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9개로 평소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2.09, 아침보다 좀 줄었네요. 2.09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미래산업 하한가는 아니네요. 10% 정도 떨어졌고요. 펩트론, 라이콤, 그 다음에 스펙주 있었고요. 사이랩, 이런 것들이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지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해가지고요. 이 스펙주 하나 빼고, 6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법 많이 떨어진 수치예요. 그 다음에 9%대도 제법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도 변동성이 약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입니다. 한양 디지텍이 2.47 떨어지면서 아까 상승이 2%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오늘 계좌는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좌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계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늘 플러스가 나왔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한 3%, 막 4%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넘어가서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 마지막에 사드린 것 같아요. SDI, 호텔신라도 분위기 나쁘지 않죠. 하이브, LG엔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관여를 안 했네요. 그죠? 하이닉스 관여는 없어요.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많이 샀을 걸 생각합니다만은 하이닉스 관여 안 했고요. 매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CS 윈드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죠. 한전기술, 에코프로, 포스코 DX, 그 다음에 SM, 포스코 홀딩스, 하나오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는데 금융투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금융투자는 1,000억 원 넘게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준 상태에다가 은행주까지 같이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매도는 포스코 DX부터 해가지고요. 2차전 지적 매도를 거의 대부분 다 때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에코프로 순매수가 1등으로 들어왔네요. 하이닉스가 1등 유지했더니 에코프로를 많이 샀네요. 포스코 DX하고 에코프로하고 외국인들이 저쪽 코스닥 쪽에서 열심히 사들인 게 이거네요. 두 개만 합쳐가지고 벌써 3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늘은 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주가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네요. 1.64.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괴리가 벌어지는 만큼 그만큼 또 강하게 따라붙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분봉상에서 체크해보면은 이게 장중에 계속 이런 변동성을 보인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이 정도 1%대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진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호가창에 의한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도 내일은 바로 반등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매도가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판 이유는 개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순매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900원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파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니까 기관들이 조금 주저담는 그런 모습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변한 게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기 쪽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근데 2차전지 쪽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에코프로를 많이 사고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다.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놓고 보면 별거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느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특정 업종을 뭐 주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이대로 그냥 놔두고 내버려두고 그냥 놀러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났을 텐데 오늘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일 하셨으면은 뭐 별일 없었네 그냥 그런 정도겠죠. 장중에는 변화가 좀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특이한 내용들 따로 전달해 드릴 건 없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죠. 그래서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오늘 시장 이야기들 또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